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클립 스튜디오 PC 버전 단축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클립 스튜디오를 까시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단축키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지정하지 않고요. 제가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로 한 번에 적용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축키라든지 환경 설정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단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 내셔 가지고 잠깐 따라해 보시면은 금방 그림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왼쪽 위에 파일에 들어갑니다. 파일. 그리고 보시면 맨 아래 클립 스튜디오를 열기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 그러면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요. 저는 이제 최신 버전 3.0 버전 기준이거든요. 근데 아마 9버전 한 1.0부터 쓰셨던 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제 레슨 수강생들 해주다 보면 너무 초기 버전 쓰신 분들은 안 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동으로,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다 될 겁니다. 자, 3.0 버전에서 갑자기 UI가 바뀌었죠. 원래는 기존의 2.0 버전까지는 왼쪽 여기 아이콘 탭에 여기에 소재 찾기라는 게 있었지만 오른쪽 위에 이 바둑판 모양 보이시죠? 오른쪽 위에 이거 눌러 보시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소재 찾기라고 있죠? 초록색으로 이거 눌러서 들어가 줍니다. 자, 들어가 주면 오늘 업로드를 바로 해놨습니다. 검색창에 시나라고 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에서 시나 워크스페이스 신버전 해가지고 제가 따끈따끈하게 새로 올려놨습니다. 9버전은 제가 삭제를 했고요. 신버전 이거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작업 환경에 대해 써놨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이렇게 레이어를 어디다 해놨다, 배치를 해놨다, 오른손잡이용을 해놨다 뭐 이렇게 있어요. 적용되어 있는 단축키 같은 거를 다 적어놨습니다. 수동으로 해줘야 되실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하나하나 단축키를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은 세팅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운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다운로드 뜹니다. 다운을 이렇게 딱 받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그리기 다시 들어가면 아마 기존 2.0 버전은 이게 페인트로 들어가기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들어가면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에 우선 용지를 만들려고 바로 뜨네요. 저는 보통은 이제 가로로 좀 길게 만들 때는 6000에 4000에 300 정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깔았을 때 초기 모습일 거예요. 이게. 여기서 대체 이렇게 막 수많은 아이콘이 있고 뭘 눌러야 할지 모를 때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아까 우리 다운받았던 걸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아무거나 눌러도 나오는데 요 다운로드 소재 쪽에 가보시면요.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마우스 여기서 휠을 내려보시든지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거 바를 내려보시든지 하면은 다운로드 폴더가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시나 워크스페이스 이게 보이죠? 처음 까신 상태라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다운로드 여기 폴더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거를 꾹 눌러서 드래그 가지고 이 흰색 화면에 딱 놓습니다. 그러면 단축키부터 해서 뭐 다 설정할 거냐 전부 다 체크해 주시고요.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등록이 됐다고 뜨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바뀌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들어갈게요. 자, 이거 하나하나 오른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세로로 이 길게 되어 있는 창이 뭐냐면 도구창이라는 거예요. 도구창. 보통은 포토샵 같은 경우 이것도 왼쪽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기본으로. 이건 오른쪽에 다 몰아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이제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거 한 칸 정도만 제가 넣어놨고요. 자주 쓰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 왼쪽에 이 컬러 세트 그리고 레이어 속성, 도구 속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 창 이거 중요하죠. 우리 그림 그리는데 이게 가장 밑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 생성하세요 하면은 여기 이거 왼쪽 위에 신규 레스터 레이어라고 조그맣게 이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누를 때마다 이런
투명한 용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장을 생성해 주시면 되고, 그림을 그릴 때는 이 흰색 용지 말고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고요. 레이어 1번 여기다 그리는 겁니다. 그럼 자, 해보죠. 왼쪽 위에 파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일 들어가서 여기서 단축키 설정 들어갑니다. 단축키 설정. 여기 들어가면 메인 메뉴, 이 설정 영역 요거를 잘 못 찾으세요. 처음에 그림 그리러 온 학생 가르치다 보면은 단축키 설정할 때 요거를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설정 영역에 메인 메뉴, 설정 영역에 옵션, 도구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설정 영역의 메인 메뉴부터 보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펼쳐졌다 닫았다 합니다. 파일부터 좀 같이 볼게요. 파일에 들어가면은 제가 싹 바꿔놨어요. 기존에 이 워크스페이스 적용 전하고는 지금 다를 거예요. 쭉 보면은 지울 거 싹 지우고, 기존에는 이 클립 스튜디오 종료 요것도 막 단축키 돼 있고 그랬거든요. 다 없앴습니다. 닫고 편집도 한번 쭉 볼까요? 편집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컨트롤 Z 뭐 C V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삭제 같은 게 컨트롤 E로 돼 있고, 아까 우리 다운받기 전에 다 설명 적어놨죠. 채우기 Alt D 뭐 등등등등 있을 겁니다. 싹 바꿔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바뀌었는지, 레이어 F2번 잘 바뀌었는지 확인 정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아래 레이어 결합 컨트롤 W 이 정도만. 아까 그 워크스페이스에 되는 것과 단축키가 비슷한지 확인 정도만 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좌우 반전 F1번 이렇게 됐고요. 그럼 설정 영역의 메인 메뉴 끝났고, 도구 한번 보면 도구에 이제 돋보기 F, 그라데이션 G, 지우개, 색혼합, 단어 선택 쭉쭉쭉쭉 있죠. 펜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안 됐으시다면 이거를 요 오른쪽에 인 창을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바뀌거든요. 회색 칸으로 이렇게. 그러면 V로 저는 많이 설정해 쓰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는 P로 돼 있을 거예요. P로. V로 저는 쓰고 있고요.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면 현재보다 크기가 작은 프리셋을 선택한다라는 건 Z, 큰 프리셋은 C로 바꿔줍니다. 브러쉬 크기 팔레트. 그리고 끝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저랑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V를 눌렀을 때 요 펜이 잡히고, E를 눌렀을 때 지우개가 잡히고.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V를 눌러서 그림을 그리고, E를 눌러서 지우개를 지우고, 그리고 Z랑 C를 누르면 아까 우리 설정했죠? 작게, Z는 작게, C는 크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약간 지우개도 이런 식으로 크게도 지우고 작게도 지워보고. 이것도 브러쉬도 마찬가지. V로 바꿔서 Z 누르면 작게 나오고 얇게 나오죠. 계속 C를 눌러서 크게 굵게 나오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길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세밀한 곳을 그릴 때는 얇게도 쓰고, 내가 좀 넓게 면적을 칠해야 될 때는 이렇게 넓게 크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좀 단축키 조작법 좀 알아야 되겠죠. 스페이스바 꾹 누르고 있으면 손 모양이 납니다. 손 모양 이렇게. 손 모양 나오면 이거를 잡아서 펜을 꾹 눌러서 이렇게 옮겨 보실 수 있어요. 종이로 일일이 옮겨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회전도 시킬 수 있어요. 회전도. 스페이스바와 쉬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전 모양으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꾹 눌러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제자리로 안 들어가요. 어떻게 다시 되돌려요? 다시 스페이스바와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제자리를 2번 톡톡, 이 흰 캔버스에다가 그냥 톡톡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톡톡. 혹은 왼쪽 하단에 요 회전 리셋 있어요. 이거 보이죠? 이거 눌러도 회전 리셋 됩니다. 그리고 올가미 이거 많이 쓰이는데 A, 단축키 A를 눌러서 올가미 따서 컨트롤 E로 지우고 Alt
D로 채우고 컨트롤 E로 지우고 Alt D로 채우고 그리고 컨트롤 D로 점선을 지우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이 올가미 단계 점선이 지워집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다시 여기다 그림 그리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그려집니다. 아무것도. 왜냐하면 이 올가미 영역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만 칠해져요. 이 영역 안에만 작업이 돼요. 이 영역을 해제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이 점선을 해제해 줘야 됩니다. 항상 그림 그리다 보면 A로 싹 바꿀 때 있고 이렇게 지울 때도 있고 이렇게 채울 때도 있고 한데 하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미세하게 보이지도 않게 살짝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 있어. 지금 이게 살짝 미세하게 잡혀 있죠. 안 그려져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막 당황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도 연락도 많이 올 때도 있고. 항상 뭔가 작동이 안 한다. 대부분 컨트롤 D를 누르세요. 컨트롤 D. 그걸 하면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다가 작동 멈춘 것 같은 거는 해결될 겁니다. 컨트롤 D. 그리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외곽까지 점선이 잡히고요. 컨트롤 A. 그리고 컨트롤 E를 누르면 삭제라고 했죠. 이렇게 지워집니다. 종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우겠다. 컨트롤 A. 그리고 컨트롤 E로 전부 다 지우겠다. 다시 점선 해제. 컨트롤 D. 그리고 수정하는 기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올가미인데요. 자, 올가미를 잡아가지고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외곽의 모서리점에 점선이 생깁니다. 이제 이 변형을 줄 수가 있는데요. 크기를 Shift 누르면서 늘릴 수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점선 외곽에다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보면은 이렇게 회전 모양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회전 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정비례하게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당겨주면 제자리에서 크기가 늘어나고 제자리에서 크기가 줄어듭니다. 외곽선이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집어넣으면 왜곡이 이렇게 발생되고요. 이 모서리점에 컨트롤 누르면 왜곡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우리 그림을 수정할 때 굉장히 많이 쓰니까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기능인데 컨트롤 T와 같은 기능인데 컨트롤 R이 있어요. 저는 메쉬 변형으로 이걸 해놨고요. 어떻게 보면 포토샵 유저분들은 뒤틀기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기능이죠. 일정 부분을 미세하게 끝에만 살짝 부피를 줄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미세 조정할 때 많이 쓰인다. 그리고 항상 확정을 눌러주는 확정. 그리고 점선이 계속 생겨져 있죠. 컨트롤 D까지 해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돋보기 같은 걸 쓰고 있죠. F를 누르면 돋보기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서 오른쪽으로 끌면 확대, 왼쪽으로 끌면 축소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종이 이동과 F, 돋보기를 많이 쓰겠죠. 그림 그리는데 이 정도만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외의 것들은 브러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다운을 받으셔서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해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 다운 받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클립 스튜디오에 무료로 배포를 해놨습니다. 파일에 클립 스튜디오 열기를 들어가면요. 아까 소재 찾기 들어가시면 다시 여기 신화를 다시 치시면요. 브러쉬를 공유해놨습니다. 브러쉬. 이게 신화 브러쉬랑 신화 브러쉬 2가 있는데 요 두 개를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소재 추가하는 법 하나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기본 신화 브러쉬인데 재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런 느낌의 브러쉬인데 약간 계단처럼 층이 져 있죠. 이걸로 거의 다 그리는데요. 자, 다시 그리기로 들어가서 아까는 다운로드 그게 없어졌죠. 어디로 들어가야 돼 대체? 이거 화살표 두 개를 눌러보면 이 창이 아까처럼 열리고 여기에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운받은 소재가 있을 겁니다. 현재 쓰고 있는 이 펜, 제가 이 V를 눌러놓은 상태거든요. V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펜으로 바꾼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다가 옮겨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나는 이렇게 하기가 좀 번거로워.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보조도구 추가. 이걸 눌러도 똑같고요. 똑같은 창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다운로드한 소재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작성을 했잖아요. 그죠? 만들었잖아요. 만든 사람이라서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팔레트에 추가하면은 브러쉬를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조도구 추가합니다. 이거 조그만 거 아이콘. 이거 눌러서 이 창 또 들어와가지고 또 다운로드한 소재 들어가시면 있을 거예요. 또 똑같은 방식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 왼쪽에서 여기서 또 추가할 수 있고, 요거 밑에 보조도구 추가 플러스 눌러서도 할 수 있고, 요거 눌러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영 키 또 눌려 있으면 또 작동 안 됩니다. 한영 영어로 눌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브러쉬는 피랍이 엄청나게 민감한 브러쉬고요. 이걸로 대부분 수험생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얇게 쓰면 약간 이런 연필 느낌도 나고요. 이렇게 C를 눌러서 넓게 써가지고 면치기 할 때도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점 올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단축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 정도만 하셔도 당장 그림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봐주셔서 감사하고 PC 단축키 강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바.